흥분함 김선생의 책 내 맘대로 해석. 아 추워. 아우 날씨가 미쳤네. 아우 추워. 겨울 신발 하나 살 걸 그랬나? 에이씨. 뭐 치킨 먹을 돈도 없는데 뭐 신발 살 돈이 어딨어. 그래도 이번에 신발 나온 게 좀 이쁘던데 하나 살까? 잡지 사세요. 뭐야? 이 잡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씨 얼어 죽겠구만 씨. 아이 안 사요. 됐어. 안 산다고. 아이쿠. 남자는 거의 내동댕이 치다시피 길에서 잡지를 파는 사람을 밀쳤지만 그가 절룩이며 겨우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남자는 한동안 어른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발이 한쪽 없이 힘들게 일어나며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흥분함 김선생의 책 내 맘대로 해석의 김선생입니다. 책!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주일 만입니다. 김선생입니다. 떡국은 많이들 자셨는지요? 저는 4살은 더 먹은 것 같네요. 오늘 시작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나온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길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라는 스토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김선생의 책 내 맘대로 해석에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할 책은 저번 주가 아니고 저저번 주에 휴머니 있음 님께서 추천해주신 다사카 히로시의 인간력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제목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어가지고 또 뭐 인간관계 하면은 데일 카네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 내용을 보니까 분명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미리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에는 스페셜 게스트가 나와주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게스트분의 스케줄까지 조정을 하면서 하루 먼저 방송을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기존 약속을 다 미루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간력 마스터시죠? 사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 왓썹 사마! 야, 안녕하세요, 사마입니다. 지금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김 선생의 책 오신 청취자분 다시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오기가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 선생의 책을 위해서라면 제가 이 자리에 꼭 와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김 선생의 책을 위해서라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올 걸 약속하고 있고요. 그나저나 이게 오프닝 때 다리 없이 잡지를 파는 목소리 연기를 잘하시던데 뭐 어디서 좀 배우셨어요? 사실 제가 다리를 많이 절어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사실 마라톤을 하면서 다리를 한번 절어봐가지고요. 저는 연기를 좀 이제 다리를 아픈 경험을 해봐서 연기지? 네, 그래서 좀 그렇죠.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같은 회사를 다녔어가지고 거의 뭐 매일 보고 술도 자주 마시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직한 뒤로는 우리가 서로 개인적으로도 좀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뭐 요즘도 바쁘시죠? 바쁘죠. 뭐 사실 뭐 니랑 먹은 거는 사실 죄송합니다. 그 김 선생이랑 먹은 거는 사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먹은 거고요. 뭐 지금 뭐 딴 회사니까 뭐 제 삶 살아야죠. 이 인간력 마스터 인마로 모셨는데 우리 사마님이 생각하는 사람을 얻는 힘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딱 봤을 때 외모는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을 얻는 힘은 사실 사람을 얻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에 많이 빠졌었는데 근데 너무 연기 톤으로 그 사람을 얻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을 얻었다고 자부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걸 질문하신다면 진실? 가식이 없는 그런 삶?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혹시 뭔가요? 그 러닝 클럽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 그 요즘 러닝 클럽 그거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소개라 했는데 지금 다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알치피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통해서 런닝을 전파하게 된 또 이노라고 하는데요. 뭐? 알츠. 알치피치. 그러니까 정확한 알츠하이머 플레이는 같은 거. 알츠하이머 아니고요. 이 비합니다 이거. 네, RHPH란 뜻인데요. 런 하드, 플레이 하드. 어. 뛰는 것도 하고 노는 것도 재밌게 놀자는 아. 뜻의 약간 좋은 러닝 크루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놀자. 아, 그쵸. 아. 근데 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얘기하세요. 그 알치 피치 중에 리딩 피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모임도 있어요. 리딩 하드. 리딩 하드, 플레이 하드. 예. 그럼 책 보고 놀기만 하는 네, 거야? 맞습니다. 안 뛰고? 그건 아닌데 뛰는 사람들이 책까지 보는 거죠. 몸무가 겸비한. 그쵸. 사랑해요 알치 피치. 네. 뭐 오늘 어쨌든 이 주제가 책이니까 우리가 이 다사카 히로시짱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 영화 보면은 남자들은 이제 쿤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쵸. 히로시쿤? 히로쿤. 네, 이 히로쿤이 쓴 인간력이라는 책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읽는데 걸리는 시간 1시간 23분이 걸렸어요. 근데 보통 책은 제가 6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책은 1시간 23분이 걸린 이유가 있어요. 쉽지. 조금 쉬워요. 왜냐면은 본인을 인정하게 되면서도 내가 잘못했던 과거를 약간 반성도 하게 되면서 뭔가 자서전을 읽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나오는 뭐 자기계발서라던가 성공 방법을 전수해준다는 책에는 거의 뭐 무조건적인 성공이라든지 한 개인의 특별한 성공 케이스들만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 인간력이라는 책에서는 불완전의 미학을 좀 강조를 합니다. 애초에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때론 잘못도 하고 결점도 있는 미숙한 자기 자신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보다 완벽한 자신, 최고의 자신을 꿈꾸기 마련이죠. 그 인간력 마스터 인싸네. 인마 싸마님이 지금 나이가 그래도 이제 30대 중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사실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벽한 자신, 뭐 최고의 자신을 이제는 뭐 꿈꾸고 계신가요? 예, 최고의 자신을 꿈꿨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요. 하지만 그게 다 부질없다고 느꼈고요. 뭐 지금 뭐 조밍님도 오시고 뭐 워홀로 순이님도 계시는데 제가 뭐 아는 사람이라고 뭐 약간 판단이 돼요. 근데 그분들 알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자만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그 어떤 경험, 어떤 이 분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력이라는 거는 끝이 없다. 그치. 내가 인싸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인싸가 아니다. 아싸다. 인싸라는 거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싸가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인간력, 사람을 얻는 힘이 인싸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력 마스터 인싸님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존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 이것 또한 뭐 완전하진 않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인간력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비롯해서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어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불평이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 있구나. 뭐 그런 인정의 마인드로 이제 바꿔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부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도 모르게 되게 완고해지는 마음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표정과 눈길, 행동과 몸짓, 태도와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로 이용해서 타인에 대해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 보라는 건데요. 싸마 우리가 같이 아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네. 그 개색. 근데 안 돼. 책에서 본 것처럼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 모습이 있는 그 개색.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네. 뭐 책을 보시고 난 다음에 좀 더 그분들을 좀 더 뭐 유연하게 생각이 좀 되시던가요? 네. 지금 제가 뜸 들이면서 내라고 한 이유는 처음 한 38페이지까지 읽었을 때는 저는 인정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한테 안 좋은 걸 끼친 사람인데 어떻게 좋게 봐야 되냐는 걸 느꼈는데, 그 사람이 좋다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말이죠. 솔직히 뭐 자기계발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
그런 사람 행동을 안 하려고 내가 노력하다 보면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약간 좀 그런 책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게 안 돼요. 이게 내가 수양이 조금 부족한가 봐 내가. 뭐 아무튼 인간력이라는 이 단어는 어딘가 모르게 어감이 조금 낯선데 이 낯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은 인간들 사이에 있는 이 인간력이라는 힘을 모른 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인간력이라는 거는 인간의 됨됨이, 인간으로서의 궁극적인 역량을 뜻하는 말인데 네. 뭐 한 개인이 무언가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낼 때는 네. 그거는 인간력이랑은 조금 다른 칭호인 거죠.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한 인간이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게 이 인간력이라고 합니다. 뭐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회사나 학교뿐만 아니고 사회 속에서 알츠피치요. 알츠하이머 말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조화로운 사람이었는가? 나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어떤 집단 속에서는 좋았을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인물을 남겨둘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상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력은 우리의 모든 장단점을 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나은 인물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힘이라고 해요. 인간력의 제일 원동력은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 이 인간력이 좀 덜 됐나 봐. 나 아직도 용서가 안 돼. 그 개새끼 용서가 돼? 그걸 보고? 용서 안 되죠, 사실. 안 되죠? 진짜 원래대로라면 지금 욕을 해야 됐어요. 하지만 이 인간력이라는 책을 읽고 욕이 안 나와요. 네,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진짜 원래는 방송이 아니고 네, 원래 방송이든 방송이든 뭐든 상관없이 저는 원래 욕을 하는 사람이 앞에서. 근데 지금 욕을 참게 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책이 저는 너무 약간 좋은 책이라 생각하는 게 김 선생이 추천해서 읽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와서 술 먹고 방송하면서 김치찌개 사주고 이럴 때 왔는데 이건 더 큰 거 얻어가지고. 근데 형은 진짜 난 사람이다. 아닙니다. 나는 그 용서가 뭐 마음을 일단 달래고 음악을 좀 하나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쉬어가는 타이밍이죠. 네, 지금 이게 제 심정인데요. 장기하가 부르는 멱살 한번 잡히십시오. 좀 여러분 쉬다 오세요. 흡연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오줌 싸시고 똥 싸시고 오세요. 잘해. 지금 말하는 이제 좀 진정이 좀 되네요. 멱살을 한번 잡고 싶다 나는 진짜. 근데 쉴 때 보니까 형, 왜 이렇게 잘해 이거? 진짜입니까? 목소리 뭐 이런 말하는 게 한 명 떡볶이집 DJ 같더잖아. 처음이라서. 네, 뭐 책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면 인간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 마음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7가지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뭐가 있었죠, 사마님? 그러니까 정확히 7가지. 그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스스로 미숙한 존재를 인정한다. 그렇지. 둘, 단단하기보다는 부드러워진다. 세 번째가 마음속 작은 자아와 합리화에 넘어가지 않는다. 네 번째는 상대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너 이 새끼야. 다섯, 내뱉은 말이 내 감정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안다. 여섯, 설사 멀어지더라도 영원히 관계를 끊지는 않는다. 마지막 7번째로 악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 네, 이렇게 7가지가 있죠. 근데 인간력 마스터 인마사마님은 7가지를 다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거를 이번 책을 통해서 알았고요. 사실 뭐 7가지 중에 6가지인지 5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듣는 청취자 여러분도 이게 자신이 1가지, 2가지 또는 4가지여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1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임싸, 뭐 임마, 싸마라고 듣는 이유는 이걸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네, 그렇죠. 이거를 알고 했다면 오히려
이 6가지를 뭐 하기 위해서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인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에 알았으니까 이 7가지를 이제는 꼭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안 하고 있었던 걸 인정하고 이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약간 시도를 해봐야지 꼭 이걸 해야겠다는 그런 머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인간력 마스터 인마 같은 느낌의 말을 좀 해주시는데 네. 일단 그럼 책에 있는 걸 하나씩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스스로 미숙한 존재임을 인정한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외모도 키도 다 미숙하거든요. 맞아. 형이 그렇게 인정하지? 형은 근데 그래. 청취자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근데 저도 제가 저를 미숙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도 지금 존나 미숙아야. 형. 존나 미숙아야. 저도 그래서 미숫가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미숫가를 좋아해서 이런 거 있다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 네, 미숙입니다. 아, 그래. 그나저나 뭐 예전에 그 미숙이 잘 있죠? 네, 잘 미숙이. 있죠. 이미숙이. 아니요. 뭐야, 박미숙? 변미숙이라고요? 잘 지내 모르겠네. 미숙아 잘 지내니? 두 번째가 뭐였죠? 단단하기보다는 부드러워진다. 뭐 책에서 이 저자인 히로쿤은 사과를 꼭 먼저 하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다툴 일이 되게 많죠. 그쵸. 형이랑 저랑 한번 엄청 싸웠었잖아요. 그때 울고 보고 치고받고 싸웠죠. 그러니까 그때 술 먹고 고집 부리다가 그때 왜 그런 거지? 술 먹고 우리가 서로 고집 부리다 그러던 거 같은데. 제가 김 선생님의 약속을 한번 밀었는데 그게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 빼고 해 막 이렇게 한 거지. 그쵸. 4명이 모인 자리였는데 뭐 죄가 없어 될 것 같아서 너 없이 그냥 해라고 했는데 그거 갖다가 또 섭섭해서 김 선생 이 새끼 씨발 새끼가.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아마 제가 먼저 사과는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사소한 거 가지고 원래 싸우다가 원래 막 제가 좀 삐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역시 인간력 마스터 인마사마님께서 먼저 사과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뭐 형 울었잖아. 저는 말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 울었어?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말보다는 어떤 그 눈물, 그러니까. tears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김 선생도 그걸 보고 나서 인마사마가 진심으로 사과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의 마스터 눈마 이마사마.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도 저 아버지랑도 한번 되게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도 나오고 아빠랑 한참 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결국에 이제 아빠가 먼저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럼 내가 잘못한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사과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 아빠가 아들아 미안하다 이 얘기를 들었더니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진짜 너무 못 나와 보이더라고요. 이거 근데 보이는 방송 보이는 라디오 아니에요? 아니 보이는 라디오 보이면 지금 얘 표정을 봐야 돼요. 지금 웃으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빠도 들어 이거. 진짜야 나 진심이야. 이게 사과를 먼저 하는 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서로를 좀 더 깊어지게 하는 거라고 저는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봅니다. 사모님은 부모님이랑 사이 좋죠? 저도 사실 얘기하면 2시간 만인데요. 저는 사이 좋은 걸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아빠하고 뭐 크게 안 싸워봤어? 저번 주에 싸웠습니다. 아빠하고? 네. 사실 뭐 짧은 한 30초간 얘기지만은 참 그래요. 가족도 싸우고 인간도 싸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약간 명언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가족도 싸워요. 근데 다시 또 뭉쳐요. 그쵸? 그러면은 뭐 애인과 싸우든 간에 그 친구랑 싸우든 간에 뭐 와이프 싸우는 거 뭐 가족도 싸우는데 그런 달은 더 안 싸우겠습니까? 그만큼 좋아하니까 싸우는 거고 더 잘 되길 바래 싸우는 거니까 오늘 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다 먼저 화해하는 자리 갖도록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랑 싸웠어? 존나 싸웠죠. 먼저 사과하셨어요? 이번 설날 때 엄마랑 둘이 갔어요. 아 진짜? 네, 싸워서. 아니, 형 당일날 싸웠어요. 아빠 엄마랑. 이게 형이 죄송합니다 먼저 해. 이게 계속 생각나 나중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고 화했어? 네, 화해했고 5만 원 드렸습니다. 진심 5만 원 드렸습니다. 오늘 뭔데? 예? 용돈? 네, 용돈인데 또 많이도 드리셨네. 평소에 10,000원, 30,000원 주니까 5만 원 좋아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음속 작은 자아의 합리화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 이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너 잘하죠. 사마님은 이러진 않죠. 공을 자꾸 이제 다른 데로 자꾸 돌려주던데 특히 후배들한테. 사실 이거는 진짜 대본이 없는 거고 뭐 조이밍이 듣고 있다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그 맞다면 제가 거짓말이라면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채팅방에. 사실 오늘도 그랬어요. 제발 오빠 탓 좀 하지 마. 제발 대리님 탓을 하지 마. 대리님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오늘 얘기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자기 합리보단 자기를 약간 약간 까요. 저를 스스로.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남들한테 좋겠지만 저한테 힘들더라고요. 그치. 예, 되게 자기감도 줄 때도 있고 내가 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느껴져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뭐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까지 떠안으면 분명히 사람들도 이제 알 거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책에. 근데 제가 이건 진짜 잘 못하거든요. 약간 근데 그것도 약간 가시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기대감인 거죠. 그치, 내가 그치. 나를 까면 남들이 나를 높여 세워주지 않을까라는 맞아. 가시적인 또 이면적인 모습도 그 있는 것 형은 같아요. 형은 그런 스타일이네. 저는 어디 가서 좀 나를 낮추는 스타일입니다. 아랫사람한테 누가 나를 좀 알아봐 주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니야?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반대로 회사에서 뭔가 일이 이제 좀 잘못되고 그러면은 제가 좀 핑계를 좀 약간 대는 스타일인데 앞으로는 이제 제 아랫사람들이 잘못한 것들까지 제 잘못이라고. 근데 이게- 방금 아랫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야? 윗사람이야? 동료, 그래 알았어. 파트너.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건 진짜 제가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쵸? 형도 근데 형 파트너들이 잘못하면 형이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선임인지라 어쨌든 우리가 말한 대로 윗사람이라고 선임이 한국- 느낌인지라 아 그치. 나도 모르게 그냥 억지 부릴 때도 많죠 사실. 그래도 뭐 저보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역시 대단하신 인간력 마스터이십니다. 인마 싸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타인의 결점을 개성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혐오감은 자기 혐오의 투영이래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싫다는 건 사실은 나에 대한 투영인 거지. 그렇죠. 이게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타인에 대한 결점을 자꾸 들춰내지 않는 거. 근데 이거는 저는 친할수록 이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이게 친하면은 저 사람은 개성 있는, 조금 친하면 저 사람은 좀 개성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친구라면 이 미친놈아 뭐 이런 거 고쳐야지,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 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연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표정까지 연기하시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미친놈 이런 건 좀 고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어색하면은 사모님은 요즘 위가 안 좋으신가 봐요. 얼굴이 좀 부으셨네요. 이렇게 하는데 친하니까 형 대가리 존나 커졌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는 친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너는 형도- 친하지도 않은데 문제인 거죠. 아니 형도 친구랑 얘기할 때 그냥 아는 사람 할 때랑 좀 다르잖아.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데 확실히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앞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자지우지해요. 나는 편하다 생각해서 대가리 존나 크네, 또는 네 김 선생 수염 쪽발이 같네, 이런 말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정색하면 저는 너랑 못 지내 앞으로는. 형 우리 큰 아빠가 독립군 같다 그랬어. 솔직히 말해서 독립운동을 와이프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지금 그 수염으로 어떻게 와이프가 그걸로. 수염 기른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책에서는 회사에서 가장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을 좋아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당신과 닮아 있다고. 근데 이거 보면서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했어요. 내가 그 개새끼랑 닮았다고? 형이랑 걔랑 닮았다고? 닮았다고? 제가 얼마나 저희 동료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렇죠. 이건 너무 억지인 것 같고요. 대신 결점을 개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는 진짜 좋은 얘기 같습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일 수도 있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 막 결점이 보여. 쟤는 말이 좀 어눌해 라든지, 네. 저 새끼 약간 좀 똘끼가 있다든지, 네.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뭐 네. 이렇다든지, 이런 거는 개성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하지. 쟤는 약간 술 취한 것처럼 말을 하네. 나중에 래퍼를 하면 잘하겠다. 개성이 있네. 라든지. 쟤는 갑자기 욱하는 성질을 보니까 좀 속에 불이 많은 태음인인가 보다. 네. 개성이 있네. 네. 라든지. 못생긴 거는 조금 못생긴 건 좀 완화시켜서 쟤는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구나. 쟤는 이목구비가 아수라장이구나. 이게 쟤는 좀 골았구나, 애가. 네네. 쟤는
얼굴이 좀 아픈 애구나. 이게 뭐 아니, 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개성이 있다는 거지. 아, 쟤는 이 세상 얼굴이 아니구나. 왜 저를 보면서 말해요? 아니 나를 보면서 말하면 안 되지. 아무리 라디오지만. 그러면서 좀 개성으로 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진짜 안 되겠네 이거 진짜. 사연이 하나 와 있는데요. 2주일 동안 우리가 지금 전주에 쉬었으니까 2주일 동안 오긴 왔어요. 아,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진짜 응. 이 사연이 온 겁니까? 와. 우리가 지금 hunbunams@gmail.com으로 와. 아, 네. 지금 이 네 번째에 딱 맞는 사연이에요. 사바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이거. 네. 사바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네 번째 그 주제와 맞는 사연인데요. 아이디 싸움을 건담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2살 연상인 남자친구를 이번 설 때 집에 인사시키려고 데려왔어요. 부모님이 외출하셨다가 아직 안 오셔서 긴장도 풀 겸 제 어릴 때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20살 때 제가 쌍꺼풀이랑 코를 조금 했거든요. 다이어트도 하기 전이라 면티에 초령이 입은 사진들이긴 많긴 했지만 어릴 때 얼굴을 보고서는 저를 못 찾더라고요. 단체 사진은 그러다 쳐도 혼자 찍은 사진을 보고도 얜 누구야? 얜 누구야? 하더라고요. 평소에 남자친구가 넌 눈이 참 예뻐 라고 하면서 극히 봐줬었는데 앨범을 넘길 때마다 점점 진심으로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한숨을 쉬면서도 얘도 너야? 이게 너야? 하는데 그동안 성형했다는 얘기는 콕 집어 안 했지만 그래도 대충 알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앨범을 다 덮고 한숨을 쉬면서 남자친구가 그래 성형 다 이해해 괜찮아 성전환만 아니면 되지 뭐 라고 하길래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목소리를 깔고 형 미안 이러니까 우악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전화도 안 받고 장난이라고 보낸 카톡도 계속 안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형이 죄인가요? 라고 싸움을 건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 이거 웃기긴 한데 이거 약간 그 주작 냄새가 좀 나죠. 이건 약간 조금 그치? MSG를 많이 섞었네요. 아니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뭐 성형은 사실 뭐 죄가 아니죠. 이왕이면은 그래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죠. 근데 뭐 자신감이 너무 없고 얼굴이 아수라장이거나 이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뭐 조금 곤치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미 한 걸 어떡해. 그렇죠. 근데 형 미안 이거는 남자친구가 진짜로 성전한 줄 알았나 봐. 이거는 쇼크 상태일 텐데 잘 얘기를 해가지고 장난이라고 풀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냥 귀여운 장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 미안. 모르겠어요. 진짜 전 처음으로 답을 못 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성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고 그리고 결단이 게 없어요. 성전환 아니 형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네. 근데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까는 뭐 성전환까지는 아니라도 아니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하게 되면은 방송심에 걸릴 수 있어요. 이거 누가 들어?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마지막 질문합시다. 지금 김 선생님의 와이프 계시잖아요. 결혼 몇 년 차죠? 저 2년 넘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와이프가 원래 남자였다면? 아니 난 알고 있어. 저는 남자였으면은 모르겠네. 근데 아니 남자였으면은 저는 원래 게이들도 게이다라고 있어요. 알죠.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자다 남자라는 거는 대충 알잖아. 그리고 남자가 제 와이프가 발이 225인데 남자가 발이 225면은 그것도 이상하잖아. 보통 성전환한 사람들은 발이 280이 넘어. 제 아는 친구 있는데요. 여자가 270이에요. 여자가? 네, 똑같은 겁니다. 성전환 안 했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음악을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음악 그러면은 하리수의 템테이션. You wanna talk to me 나에게 말 걸어봐 네, 280, 270 성전환 하리수의 템테이션을 듣고 왔고요. 지금 여기 댓글을 보니까
시골 나이트 DJ 같다고 수원 이게 수원 스타일이죠 이거? 네 맞습니다. 수원 스타일. 그래요 수원 스타일. 뭐 지금 아직 책 내용이 아직 몇 개 남았어요. 5번째 장에서는 이제 말의 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 내뱉은 말이 내 감정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안다. 음. 사마님이 여기에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뭐죠?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다. 웃어서 즐거운 아! 것이다. 이거 맨날 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즐거운 거야. 이거 맨날 하잖아. 근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책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 지금도 제가 웃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웃어서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장에서는 뒤에서 호박씨를 까면 결국에 나도 당하니까 맞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입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아까 전에 그거랑 반대로 상대를 싫어해서 혐오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혐오의 말을 하니까 상대가 싫어지는 것이다. 상대를 좋아해서 호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호감의 말을 하니까 상대가 좋아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음흠. 그 개색 아니죠? 그분 알고 보면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쵸. 뭐가 있을까요?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죠. 우선 나 진짜 용서가 안 되네. 씨가 진짜 개새끼 진짜. 제가 원래 험담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생각만 하면은 또 개빡이 쳐 내가. 네. 책에서는 칭찬을 하면은 기분 좋아지는 것은 상대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호감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아지게. 그 새끼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칭찬 한번 해보세요. 너는 참 머리숱이 많어. 야씨. 그거 안 되지. 이거 알아. 너는 참 못하겠네. 이거 저는 인싸가 아닌가 봐요. 인간력 마스터 오늘 위기죠 지금. 너는 참 키가 커. 아 너는 참 결혼을 빨리 잘했구나. 너는 참 눈치가 존나 없어. 눈치가 없는 건 칭찬이 아니지. 칭찬이죠.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 난 그런 것도 생각을 못했어. 제가 완전 미숙해가지고 저는 이거 진짜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6번째, 설사 멀어지더라도 영원히 관계를 끊지는 말라. 이거는 제가 좀 잘하죠. 제가 속으로는 아무리 그냥 반을 욕하고 싫어해도 또 영원히 관계를 끊지 않고 제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도 인사하고 왔잖아, 형. 맞죠. 사마님은 어떠세요? 멀어진 사람들 중에 그래도 뭐 영원히 관계를 끊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많을 것 같은데, 형은. 저는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걔는 어떻게 지내? 걔. 걔는 연락하세요? 여자친구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미-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최후의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6년 정도 만났죠, 그녀랑.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내가 아는 그 끝나고 끝이야? 그게 끝?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인간력을 읽었다고. 응. 끝이 아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어가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친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이 뭐 6년 반 정도 만났는데 전 솔직히 뭐 지금 그녀가 듣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번 연도 연초에 술 취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헤어진 지 한 3년 만이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저는 너무 자괴감을 들었죠. 내가 왜 보냈을까? 너무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하나였어요. 오빠도 새해 복 많이 받아? 하면서 돼지 이모티콘. 자, 이거는 제가 어떤 그 희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사귀었던 간에 아무리 나쁜 선임이었던 간에 싸웠던 친구였던 간에 누구든 간에 내가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더 좋은 영향이 끼칠 사람이 될 거라는 거를 믿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 오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사실 뭐 연애 관계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 다르죠.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근데 그럼 끝이지. 뭐 영원히 관계를 끊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구질구질하게 무슨 날마다 인사하고 생일인가 보네. 미역국 못 끓여줘서 미안하다. 그때 우리 참 좋았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연락하고 이러면 이거 안 돼요. 끊을 때는 끊어야죠. 그죠? 근데 연애를 하다가 싸울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헤어진 거 말고 그냥 싸울 때마다 네 뭐 꼴도 보기 싫다느니 내가 널 다시 만나면 내가 손에 장을 찢으겠다느니 네 말을 믿으니 뭐 지나가는 개를 믿겠다 뭐 이런다거나
저런 인간 쓰레기를 만나는 건 만난 내가 병신이다라느니 뭐 이렇게 되게 심하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사실 뭐 당장은 되게 시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있다가 마음이 좀 변했어. 화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도 과거에 이제 우리가 쏟아낸 독한 말들이 마음의 병이 돼서 다시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해놓고선 또는 그런 말까지 들어놓고 이제 와서 새삼 다시 만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아직도 이제 뭐 그때 그 말만 떠올리면은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데 그렇죠. 싸마님 혹시 싸울 때 어떤 말까지 해보셨어요? 나 싸울 때 이런 말까지 해본 적 있다. 빠밤. 아 지금 참 고민이 되는데요. 아 심한 거면 몇 개 얘기해봐. 심한 거. 근데 이 말을 하면 제 이미지가 실추될 것 같아서 못 하겠는데. 삐 처리해줄게. 쌍욕도 했지? 그러니까 쌍욕을 주로 했고요. 주어 서술어 모든 형용사 모든 게 쌍욕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방송에서 솔직히 뭐 그전 방송을 많이 들었지만 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이 욕이 중간에 있어도 그 주제에 맞는 이 책에 맞는 얘기를 해야 청취자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욕을 좀 절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크게 했던 욕을 약간 좀 미화해서 얘기하자면 진짜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상대 부모를 얘기해봤습니다. 안 돼 이거. 그 정도로 제가 이거는 잠깐만 이때는 인간력이라는 책을 읽기 전이죠. 전이죠. 지금 읽고 나서 안 하겠지만 그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친구의 부모 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인간력을 마스터하셨으니까. 네. 근데 또 제가 아는 싸마는 사랑에 관해서는 진짜 바보로 유명해요. 지금 뭐 사랑의 바보라면 노래가 또 생각나는 거 있죠.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나를 바보라 욕하지 말아줘.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라는 노래가 있죠. 근데 싸마는 약간 금사빠져.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그래가지고 연애를 잘 못해. 금방 빠져서 살살 이렇게 꼬셔. 사랑에 빠지면. 근데 조금 만나다 보면은 이제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다들 친구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좀 선을 좀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맨날 다들 뭐 친구로 만들어 버리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거는? 연애할 마음이 없는 거야? 연애라는 게 꼭 누구를 콕 집어서 하는 게 연애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다가 그 사람이 나를 조금 그 친구 관계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형은 연애를 우리가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자꾸 걸쳐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걸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거치는 거죠. 지금 봐봐요. 김 선생이랑 지금 한 방에 둘이 같이 있죠.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건 연애를 하는 게 아니잖아. 저도 이제 뭐 저번 주에 어떤 여성분이랑 한 방에 같이 걸터 앉았잖아요. 몰라.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 아니 걸치는 거지. 이성 왜 사람을 여성과 남성으로만 나누시지 말라는 거죠. 저는. 다른 여성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형이 친구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렇죠. 아니 형 여기 알았어. 그러면은 형 마음에 가는 사람은 좀 있으세요 요즘에? 그 동호회도 여자도 많더만. 동호회 좀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누가 없어? 동호회 좀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왜냐면 제가 운동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운동한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랑 알아서 하시고요. 네. 이거는 제 와이프가 싸마가 요즘에 달리기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응원차 선물로 준 건데 2개거든요. 하나는 남자 거, 하나는 여자 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하나 줘. 이거 커플로 신어. 아 진짜로? 이거 좋은 거야. 양말이요? 이게 런닝 삭스인가 뭔데 이게 긴 게 남자 건가? 이거 형이 긴 게 여자 거지. 긴 게 여자 건가? 그러니까 그냥 해가지고 신어. 형이 마음에 드는 사람 여기서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마음에 드시는 분 이게 뭐 혹시 괜히 런닝 삭스를 막 줘. 너 달리기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이제 싸마가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순영아 보고 있니? 순영아. 박순영. 보고 있으면 네 거야 이거. 너밖에 안 들으면 네 거야. 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7번째. 악연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는 게 너나 빨리 까먹지 말고 또. 제가 근데 악연의 의미를 깊게 생각한다. 제가 2장에서 무너졌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저는 진짜 그 양반 용서가 안 되는데 이 7번째 장에서 제가 무너졌어요. 인생에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도저히 화해할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도 있다는데 약간 이런 거죠.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을 만큼 잔인하게 굴었던 상사, 작은 실수에 몇 시간이나 물고 늘어지며 괴롭혔던 고객,
철석같이 믿었는데 배반한 어릴 적 친구, 상속 문제로 피튀기는 싸움이 벌어진 친척, 이런 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몇 년이 지나도 용서할 기분이 안 되는 불행한 만남이 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그래도 상대를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나? 라는 질문 대신에 책에서는 왜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걸까? 라는 고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불행한 만남에도 반드시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이 7가지의 제안 중에 이 마지막 것만 인정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히려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이 사람을 보고 내가 그거 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배움을 읽기보다는 한 번쯤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라는 후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생 중에. 항상 이 모든 책이나 자기계발서에서는 이 사람의 나쁜 점을 배워라. 이 사람도 필요할 맞아, 거다. 맞아. 다 강요만 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근데 정말 내가 힘든데 내가 이 사람 너무 힘든데 그 사람을 보고 배우라는 말이 되게 나쁜 표현일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저자가 아닌 읽는 구독자 입장에서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죽 힘들었으면 이 책을 읽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쪽발이라서. 그렇죠. 쪽발이 데오토미 히데요시도 아니고 다사카 그렇죠. 히로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인간적인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7번째는 인정 못하고 청취자 여러분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싫은 사람은 버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보단 버려서 다른 재밌는 걸 하라 이거죠. 저는 좀 그 말을 해주고 맞아, 싶네요. 맞는 것 같아.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형 기독교잖아. 저 크리스찬이죠. 그것은 이미 써져 있는 만나게 될 운명이었고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악마 같은 새끼를 보냈다. 이 악마 같은 새끼를 보냈구나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얘기는 안 하고 뭐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괴로운 경험을 통해서 네. 지금 내가 인간으로서 성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지금 무엇을 내가 배워야 하는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뭐 이 사람한테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만남의 의미는 어딘가에 쓰여 있는 게 아니고 각자 마음속에서 깨우쳐야 하는 인간을 수양한다 라는 맞습니다. 의미를 고민하라는 조금 좀 진부한 얘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도 뭐 아직 완전 용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도 저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님도 용서 안 되는 분이 있죠? 엄청 많죠. 걔 있잖아 걔. 그렇죠. 맞죠, 맞죠. 그만하시고요. 이것도 뭐 아니 뭐 형 회사 이런 거 말고라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성장해야 할 과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루즈하긴 하네요. 음. 상황인데 이거는 루즈한 게 당연한 거예요. 무민짱님. 왜냐면 그 전까지 했던 뭐 시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시에 대한 약간 다양한 시각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인간력이라는 게 되게 뭐 광범위하고 또 두루뭉실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맞죠. 루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방송은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그때 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좀 한 번쯤은 진지하게 형은 한번 무민짱님 형은 조만간 한번 더 와야 되겠다. 또 자주 보고 싶네요. 아니 근데 사연이 하나 더 와 있는데 이거는 책이랑 관련된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다음에 읽어드릴까 하다가 아, 그래도 네. 우리 이 책 내 맘대로 해석을 들어주시는 몇 안 되는 청취자분이 그래도 직접 메일로 써주신 거니까 짧거든요. 아이디가 이병 김대령 님하죠. 이병 김대령. 이병 김대령. 이거야 이거. 얘는 입대를 하자마자 대령으로 입대를 하겠다. 이병 고참들이 존나 갈고 있는데 이병 김대령 이러면. 이거는 사연이 짧네요. 세 줄이 세 줄. 그러니까 너는 세 줄이라서 한번 그냥 읽어주세요. 질문 같은 거고 약간 조언을 바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병인가 이병? 아니 이병으로 입대를 하는 김대령이래. 아, 김대령. 이름이 김대령. 김대령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안녕하세요. 2월 26일에 입대하는 대학생입니다. 군대는 처음이라 어떡할지 막막한데 팁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소한 거라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짧게 왔네요. 네. 군대 군대. 생각만 하면은 참 뭐가 있을까요, 사모님? 육군 나오셨죠? 저는 8사단 나왔죠. 오뚜기? 오뚜기. 뭐 넘어져도 일어서는 군생활 아니 지금 이거랑은 좀 상관없긴 한데. 근데 저는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왜? 김 선생님이랑. 왜? 전 2년 만기했거든요. 나 2년 만기였어. 그렇습니까? 그럼. 아십니까? 형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필승 공군 헌병 나왔어요. 네. 팁 좀 주세요. 군대에서 가장 막막할 때 있는 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버텨라. 선임한테 잘해라. 간부한테 잘해라.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 시간에 일어나라가 짱입니다. 아, 아무리 못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기상 시간입니다. 아, 이 늦잠 부리는 것만 좀 잘하면 이쁨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 좀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아, 군대에서. 요즘에 예. 형 회사도 되게 빨리 잘 가잖아. 회사에서 지금 8년 정도 생활했죠. 지각 한 번 해봤습니다. 1분. 아 진짜? 차가 사고 나서. 예, 그 뒤로는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부지런해라. 부지런을 떨어라. 부지런을 떨어라. 네, 압을 떨지 말고 차라리 부지런을 떨어라라는 게 저의 약간 군대 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니거든. 가장 높은 힘 필승 공군 헌병 출신인데요. 아까 전 말씀한 것처럼 필승 공군 헌병 이거 있어. 돌격 발사단 돌격. 아 형님 돌격이라고 해? 네 맞습니다. 오뚜기 이거 아니야? 돌격. 오뚜기 3분 카레 아닙니다. 돌격. 근데 저는 헌병이니까 사실 헌병들은 좀 괴롭히고 이런 것도 막 때리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뭐 이 이병 김대령님이 어느 군의 어느 부서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꿀팁은 뭐냐면 군대 가시는 분들은 모두 참고하세요. 아 참고하라고 아하. 니는 좆됐어. 아, 좆됐어 참고. 참고하지 말고 참고하세요. 참고하라고. 아 이게 사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기는 갑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이게 개소리네요 그냥. 뭐 김대령님, 이병 김대령님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군대 얘기 하면은 진짜 많은데 할 거.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한 그러니까- 시간 그러니까 군 다 가기 다음에 때문에 다음에 군대 관련 책이 있으면은 하나 저희가 한번 있죠, 읽고 있죠. 소개를 한번 네, 해야 있죠, 되겠네요. 있죠. 군대 편 재밌겠다. 네, 형 다음에 맞아요. 군대 편 한번 하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지금 마무리 단계 아니죠? 뭐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아니 마무리 단계 때 얘기할게요. 아니 이제 이렇게 7가지 주제가 핵심인 키로쿤의 인간력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처음 방송인데 뭐 어떠셨어요? 뭐 총평을 하든지 이게 책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아 마지막 자, 끝난 거예요? 얘기해봐. 자 얘기해봐. 저는 지금 느끼는 건 이 방송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다 싶어요. 저도 졸린데 루즈하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루즈하단 말 무민장님 한 명 오셨습니다. 그래도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30분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게 리뷰는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콕콕 집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마의 약간 그런 조언입니다. 근데 뭐 좀 그래도 처음 하는 것 치고 좀 재밌었지.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력에 대한 총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무슨 정치하세요? 여러분 무겁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겁기도 하고 때론 가볍기도 한 인간력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력 제가 1시간 10분 동안 읽었습니다. 1시간 23분이라면 아까는 13분은 머릿말 읽었습니다. 곰곰이. 진짜 내 사람은 몇 명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사람은 아니 어디 웅변하고 다녔나 봐요. 바로 옆에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매 순간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순간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사람입니다. 학원을 가든 회사에서 선임이든 후임이든 또는 소개팅을 나가든 어쨌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몇 명이라고 단정을 줄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 인간 그 사람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잘 해주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내 사람입니까? 알았습니다. 이거 완전 무슨 어디 그것이 알고 싶다야. 자 여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맞아. 형 그거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당역 13번 출구 걸어서 150m 맛집 부추곱창 사장님의 사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맛집 부추곱창 13번 출구 150m 가서
박인호 친구입니다라고 했을 때 사장님 1인분 공짜로 주십시오. 제가 그 돈 내겠습니다. 나중에 체크해 주시고 제가 만약에 체크해 주시면 제가 그 돈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십시오. 1인분 얼만데? 1인분에 모든 곱창이 2만 얼마인데 오, 모든 곱창 먹지 마십시오. 지금 친구들은 그냥 곱창 드세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곱창 안 됩니다. 제가 그쵸, 마늘곱창 가능합니다. 조밍 잘했어요. 마늘곱창 1인분 제가 쏘겠습니다. 단 기회는 한 번. 아, 선착순? 아니요, 뭐 한 사람 아이디당 한 번. 아이디당 한 번. 네. 팟캐스트 팟빵 이런 데도 다 있어. 현재 라이브 방송 듣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다 해줘야지. 저 돈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경석이 형 안 되는 경석이 형 도와주세요. 포장 되죠? 경석이 형 도와주십시오. 포장 되나요? 죄송한데 포장해서 택배 되나요? 배달? 도와주세요 사촌 형. 자, 그러면은 제가 10명까지 내겠습니다. 공약. 그럼 20만 원이네. 거의 20만 원이네. 그래, 20만 원 넘지. 예. 하지만 2월 안에 가야 됩니다. 2월 안에 아, 가시는 분야에서 경석이 형 그냥 공짜로 1인분 주시고 다음에 정모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그거 체크해 주시면 제가 돈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대신에 자신의 본명과 함께 제 아이디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집 부추곱창 사랑합니다. 13번 출구, 사당역 13번 출구 150m 맛집 부추곱창. 맞습니다. 네, 이쪽에서 이제 박인호라는 이름을 대시고 뭐 시키시면은 3명이서 가면은 그래도 뭐 한 4인분 정도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녹음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오늘 녹음부는 스푼캐스트에도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파티, 그다음에 팟빵, 팟캐스트에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다른 스페셜 게스트, 이분은 요즘 홍대나 이태원에서 아주 잘 나가는 DJ이신데요. DJ 야마자키, 새끼는 거야? DJ 야마자키님과 조금 된 책이죠. 조혜련의 박산 일본어라는 책으로 안녕하세요 이거 알지? 태보해 이거. 뭐 요즘은 글로벌 시대니까 제3 외국어 정도 하나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어에 대한 관한 책이니까 일본어에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이나 조혜련 씨의 최근 행보를 알려주실 분들은 메일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소는 싸마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자, 주소 읽어드릴게요. HUNBUNAMS @gmail.com입니다. 훈부남스 @gmail.com입니다. 네, 메일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박살내는 박살 일본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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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